비트코인을 포함한 위험 자산들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얼마 전부터 저항을 뚫지 못하고 힘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비트코인. 오늘 발표된 미국의 경기 지표와 함께 좀 더 흔들리는 모습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이 물가 압력 측정에 주로 활용하는 지표인 개인 소비 지출, 미국의 지난 1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시장을 공포에 몰아넣은 것인데요. 완화되는 줄로만 알았었던 인플레이션이 강세를 보이자 미국 연준 같은 경우는 매파적인 움직임을 지속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1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0.6%, 전년 대비 5.4% 상승했는데요. 이는 예상 수치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직전월인 12월에 0.2포인트 및 5.3포인트에 비해서 상승폭이 커진 것이어가지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악화되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연준이 고금리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이며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나올 수 있다라는 예측과 함께 미국 증시 와르르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연준 총재들의 매파적인 발언도 쏟아졌습니다. 보스턴 연준 총재는 이야기하기를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연준은 추가로 금리 인상을 해야 되며 높은 금리는 장기간 유지될 수 있다. 최근 데이터로 금리를 추가로 인상해야만 하는 그런 이유가 확인이 돼버렸다.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겁나게 높다. 클리블랜드 연준 총재는 이야기하기를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위한 준비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금리 인상은 필연적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다가오는 3월 연준이 0.25%가 아니라 0.5%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는 예측이 높아지게 되면서 시장에 더욱더 큰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달러 같은 경우는 오늘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갔었고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반대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같은 경우는 주요 지지선을 내준 상황, 해당 지지선을 회복할 수 없다라면 지속적인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매파적인 분위기 속에서 미국 증시와 함께 비트코인 역시 함께 떨어지고 있는데요. 24,000달러를 내주면서 23,063달러, 이더리움은 1,594달러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월가에서 제일 가는 양아치로 알려진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연준이 인플레이션 통제력을 다소 상실했다. 제롬 파웰이를 존경을 좀 하긴 하지만은 인플레이션 통제력을 잃은 것이 사실이다. 금리가 보다 오랫동안 더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연준이 목표로 하는 2% 인플레이션을 달성하려면 시간이 한동안 걸릴 것이다. 그러면서 구라를 보태기를 미국 경제는 지금 꽤 잘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많은 돈을 지출하며 일자리는 풍부하다. 소비자들이 지금 지출하는 돈은 전부 다 빚이죠. 카드 빚이 사상 최고치까지 오른 상황에서 일자리는 풍부하다. 일자리가 많이 나와도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 단기 알바라든지 그런 알바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미국 시민들은 계속해서 고통을 감내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피터 시프가 하는 말이 더욱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낮추려면 금리는 금리대로 올리는데 정부가 지출을 줄여야 되는데 미국 정부는 지출을 줄일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긴축을 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겠죠. 그들은 과연 멍청해서 이런 짓을 하는 것일까? 아니라고 봅니다. 음모론적인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들은 지금 완전하게 미국 내에서 중산층들을 지워버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을 모두 노예로 만들어야만 CBDC가 출시가 됐을 때 아주 자연스럽게 권할 수가 있게 되겠죠. 미국의 GDP만 해도 정부 지출을 빼게 된다라면 확실한 역성장이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정부 지출의 많은 양은 다름 아닌 우크라이나로 갔습니다. 우크라이나로 굉장히 많은 돈들이 보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큰 영향력을 받는 세계은행 역시 이번에 25억 달러를 우크라이나에 보낸다라고 밝혔습니다. 그와 동시에 바이든 대통령은 얼마 전에 암호화폐 부정적인 인사로 알려진 연준의 부의장인 브레이나드를 백악관의 경제를 총괄하는 자리에 임명을 했다는 소식에 이어서 이번에는 또 다른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아제이 방가를 세계은행 총재의 후보로 지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암호화폐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바이든 정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미국의 여러 당국들, 연준을 포함해서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 그리고 통화감독청까지 힘을 합쳐가지고
암호화폐 산업에 진출하려고 하고 있는 은행들에게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어떤 경고를 날렸느냐? 야, 니네 암호화폐에 관련된 사업할 거면은 거기에 엄청난 리스크가 뒤따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은행들은 암호화폐 업체의 예치금을 다룰 때 실질적인 위험성 평가를 해야 하며 해당 업체에 대해서 자산 실사와 모니터링을 실시, 또한 스테이블코인 가격의 안정을 위한 예치금 같은 경우도 큰 취약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단단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경고를 한 것인데요. 미국의 연방예금보험공사까지 나서가지고 이런 식으로 겁을 준다. 이건 뭐 거의 그냥 암호화폐 사업하지 말라고 은행들에게 압박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보시면은 이 법을 집행하는 곳들 SEC, CFTC, 뉴욕 검찰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암호화폐 업계를 때리는가 하면은 이네들은 회유 및 협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정말 반암호화폐로 돌아서고 있다. 혹은 최소한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의심이 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지금 미국의 대형 기관들, 블랙락이라든지 시타델 등등이 암호화폐 관련 산업을 진행을 하고 있으며 거래소까지 지금 출시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바이든 정부가 암호화폐를 배척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배척하는 척 하면서 이 밥그릇 전부 다 뺏어가지고 한쪽에 몰아죽일 수도 있겠다라고 전에 예상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어느 쪽이 맞을 것인지 두고 보면 나중에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 투자자들로서는 오히려 반겨야 됩니다. 왜냐? 추매할 수 있는 구간을 얘들이 지금 마련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로버트 키오사키 같은 경우는 평단가 6,000달러에 60개의 비트코인을 매입을 해가지고 지금 비트코인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300% 수익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의 채택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추가로 덧붙이기를 비트코인을 더 많이 들고 있을수록 해당 자산이 지속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는 이유는 내가 금, 은, 비트를 사는 이유와 같다. 나는 달러를 믿지 않는다. 거대한 붕괴가 다가오고 있다. 연준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가짜 돈을 인수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2025년도까지 50만 달러까지 상승, 금은 5,000달러, 은은 500달러까지 오를 것이다 라고 본다. 금과 은은 신의 돈이며 비트코인은 사람들을 위한 돈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미국이 어떤 짓을 하든지 간에 비트코인은 결국은 갈 수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나가면 되겠습니다. 크립토코언트의 분석에 의하면 비트코인 수요가 최근에 회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지난 사이클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그 상승세가 좀 후달리고 있다. 현재 비트코인의 수요가 낮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약세장 출구의 초기 징후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왜냐? 내가 봤을 때는 거시경제 상황으로 투자자들이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위험 선호의 증가는 제한적이다 라고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상황이 좀 겁이 나긴 하죠. 이런저런 안 좋은 소문들도 많이 돌고 있으며 자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포모가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미국 증시들 같은 경우는 개미들이 좀 돈을 많이 넣은 것으로 제가 전에 듣기는 했었습니다. 지금 전부 다 갇히게 생겼죠. 다 물리게 생긴 상황.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은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일단 하락하고 있는데 22,000달러 후반대에 지지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 일단 나오고 있는데 22,800달러 선에서 지켜주지 못한다. 그러면 더 아래로 가게 되겠죠. 더 아래 구간 어디까지 열려 있느냐. 22,400달러 구간까지 일단 열려 있습니다. 여기까지 뚫리게 되면은 또 21,400달러. 인컴 샤크 분석가는 최근에 이쯤 해가지고 익절을 마치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가 어제 이런 분석을 남겼습니다. 크게 떨어질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그의 예상대로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는데 그는 어디 구간에서 추매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느냐. 바로 2만 달러에서 19,000달러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있는 것이겠죠. 1차적으로는 22,000달러까지 떨어지는데 만약에 여기서 못 버티면은 19,000달러대까지 여기 CME 갭이 있는데 여기에서 매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9,000달러대가 스마트 컨트랙터 블런치 분석가도 이야기를 했었던 그 자리이기도 하죠. 그 양반 같은 경우도 그 자리에서 새로 집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그 자리까지 가게 될 것인가. 미국 증시 및 달러 강세에 달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는 기타 소식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다시 한번 불이 붙은 NFT 시장. 그 거래 건수가 많아지면서 이더리움의 소각량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블러 같은 경우는 지난 24시간 동안 340개, 코인베이스의 베이스 NFT 같은 경우는
300개를 소각을 시키는데 성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소각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과 함께 이더리움, 미래를 계속해서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최근에 코인베이스가 적극 활용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었던 옵티미즘, 앞으로 다수의 블록체인 통합들을 위한 멀티체인이 아닌 그것을 넘어선 슈퍼체인 페이지 오픈 및 해당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정말로 오랜만에 듣는 라이트코인 관련된 소식, 라이트코인이 지금 현재 화제가 되고 있는 홍콩 소재의 암호화폐 자산관리사인 메타알파와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국내 소식, 최근 미국의 SEC가 스테이킹을 물고 늘어지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대한민국의 금감원도 앞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스테이킹을 점검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다행히도 당장 스테이킹 서비스를 증권으로 판단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고요. 일단은 전반적인 서비스에 대한 검토 단계라고 하네요. 자, 지난 몇 주 동안에 굉장히 기분 좋은 주말들이 이어졌었는데 이번 주말에는 살짝 긴장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부디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면서 계획을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채널 유지를 위해서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 오늘도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